자, 그러면은 오늘 논평 이야기를 할게요. 저희 이제 논평을 뭘로 냈냐면요. 남들은 별로 관심 없어 하는지 모르지만 언론단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자유한국당 등이 이 KBS 특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엮여 있는 그 국회 방송법 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방송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고요. 네. 자유한국당이 KBS를 시비 거는 태도가 점점 도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또 이거를 또 하겠다고 하고 이것도 법으로 또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논평이 원래 평소에 저희 논평은 주로 방송사나 정부, 부처 뭐 이렇게 향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논평을 지금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사안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공영방송 그 KBS를 가지고 막 계속 시비 거는 그런 정치권의 행보가 이제 도를 넘어서고 있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개요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수신료 거부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그리고 아예 방송법을 뜯어 고쳐서 KBS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제도들 그 지배구조 개선 이거를 바꾸고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걸 과방위라고 부르는데 과방위가 원래는 KBS, EBS 심사를 10월 이후에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2, 3개월 앞당겨서 8월 중에 실시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결산심사를. 네, 결산심사를. 결산심사는 말 그대로 KBS의 한 해 살림살이를 어떻게 했는지 이 공영방송이 정부가 100% 가지고 있는 국가 소유의 방송사니까 네. 결산심사 말 그대로 1년 살림살이 잘 했는지 그거를 따져보는 국회에서 따져서 검증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근데 이 결산심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 국회 과방위에서 결산심사를 위한 국회 전체회의뿐만 아니라 법안 소위를 따로 열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KBS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된 방송법 개정안을 심사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송법 개정안 자체가 사실 우리가 보기에 이게 이렇게 졸속으로 통과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다른 법안도 계속 이제 상정해 놓았기 때문에 병합 심리를 해야지 되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전체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스탠스가 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거의 직후부터 이 자유한국당이 KBS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아요. 작심을 한 것처럼 출범 직후부터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게 근데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자신들이 마음대로 통제하고 장악했던 KBS가 조금 독립성을 누리게 되고 이제 자기네들 뜻대로 안 되니까 다시 그거를 자기네들 손아귀 쥐려는 거예요. 사실은 KBS 이렇게 압박하는 것을. 네. 지금 뭐 뻑하면은 뭐 문재인 정부에 종속됐다, 뭐 정부가 방송을 장악했다 이렇게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KBS를 아니 자유한국당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툭툭하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방송 노동자들은 전혀 그런 말 하고 있지 않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1월 4일날 올해 1월 4일날 KBS 헌법 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KBS가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 이거지. 어떻게?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뭐 그래서 수신료 거부해야 된다. 그러면서 7월 25일날 수신료 거부 서명운동 출범식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KBS를 줄곧 때리고 있는 그 이유들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살펴보면은 진짜 얼척이 없는 수준입니다. 네.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KBS 오늘 밤 김제동 2018년 12월 4일 방송이 김정은 만세를 외친 김수근 단장을 인터뷰를 내보냈으니 김정은 찬양 방송이다. 이런 주장이고요. 한심하네. KBS 뉴스9 올해 7월 5일 뉴스 방송에서 G20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라졌다는 유튜브 가짜 뉴스를 검증했어요. 거의 다 뻥이라 이거죠. 그렇죠. 시간대별로 탁탁 그 일정 대통령의 실제 일정을 가져와 가지고 뻥이다 이렇게 이제 팩트 체크를 했더니 이거 봐라 문재인 정권 옹호 방송이다. 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라고 하면은 이게 정권 옹호 방송, 정권의 장악됐다 이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지금 이게 KBS에 뭐야, 대해서 이게. 하고 있는 게 자유한국당이. 아니 수준이 예. 아니 이거 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자유한국당의 의도는 어. 자기네들이 장악해서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쥐락펴락했던 그 뉴스, 어. 그런 방송, 그런 KBS를 원하는 거죠. 지금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KBS는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가짜뉴스 검증하면 안 돼. 그렇죠. 세상에. 지금 그런 상황인데 네. 그래서 사실 민주당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한 KBS 결산 심사 앞당긴 국회 일정. 국회 일정 결산 심사를 앞당긴다는 건 사실은 뭐 그럴 수도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관행적으로 10월 이후에 해온 것이지 꼭 10월 이후에 해야 한다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8월로 앞당겼다고 하면서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방송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하겠다.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자유한국당의 의도는 거기 있어요. 거기에 있는데 민주당과 다른 정당들이 KBS와 관련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합의해 줬다는 게 사실 굉장히 이게 뭐라 할까요? 야합입니다. 야합. 왜냐면은 합의를 해줬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일정을 합의를 본 거죠. KBS와 관련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자유한국당의 의도 첫 번째 바로 KBS 분리징수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을 여기서 처리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말이 이제 분리징수하니까 무슨 말이야 어렵지만은 사실상 KBS 수신료를 거부하는 움직임을 법으로 규정하겠다 이거예요. KBS 수신료 안 낼 수 있도록 법으로 못 박아놓겠다.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의 의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 수신료 인상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던 걸로 알고 무지하게 있는데. 노력했죠. 네. 이제는 이제는 안 내겠다. 이제는 안 내겠다 이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참 위험한 카드거든요. 서로 솔로몬의 뭐 그런 뭐 판결 이런 걸 보면 아기를 반으로 나눠 가지려고 하는 그러니까 반으로 나눠 가져라라고 할 때 진짜 그렇죠. 엄마는 이거를 포기하고 그냥 애를 보낸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그 KBS라는 공영방송이 그냥 아들이라고 애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저는 누구든 간에 분리징수를 이야기하는 목소리는요. 사실상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 누구든지 간에 굉장히 기본적으로 공영방송 KBS를 살리지 못한 그러니까 죽일 것이라는 그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죽일 것 같은데 그냥 죽일 거예요. 죽이려고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죽이겠다는 거예요. 돈으로 압박해서 죽이겠다는 문제는 거예요. 우리 언소주도 여태까지 한 2번 정도 계속 이 분리징수를 하는 운동을 청원하는 운동을 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진보 진영에서 KBS가 박근혜 이명박에게 장악됐을 때 장악됐으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하면서 그 카드를 꺼냈어요. 네. 그러니까 민원연 같은 경우에 정말 KBS가 미치도록 열받게 하는 상황이 있어도 수신료 분리징수를 요구하지 못했어요. 그거는 왜냐면 공영방송의 역할이라는 그걸 있기 얘기하는 때문에. 순간 모든 사람들이 이 카드가 너무나 효과적이고 좋은 거를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분리징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 안 낼 거예요. 사람들이. 분리징수라는 게 뭐죠? 지금은 전기료에 전기료에 무조건 한전에서 이거를 그 집에서 수신료가 있다고 판단되면은 거의 다 모든 사람이 있으니까 수신기 그러니까 텔레비전이 있으면 무조건 징수해요. 그래서 무조건 전기세 같이 전기세 지금 법이 2,500원이 그렇게 들어있죠. 지금 법이 근데 그 방송 수상기를 달면 TV를 놓으면 TV 수상기를 무조건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TV가 있으면은 전기세에 무조건 2,500원 KBS 수신료가 붙어 나갑니다. 네. 근데 분리징수를 하면 그거를 전기료에서 분리시켜서 내가 안 KBS 내고 수신료를 싶다. 따로 내게 해서 시청자마다 그걸 거부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납부 거부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적십자 회비 같은 경우에 우리 집에 막 고지서가 와도 사람들 안 내잖아요. 네. 그건 내가 가서 내야 되는 거잖아. 그것처럼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무조건 가져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너무 좋은 카드인 거죠. 안 내고 누구든 돈은 안 내고 싶거든. 그렇죠. 그래서 돈을 안 내는 것으로 이것을 대부분 그냥 악의적으로 진짜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가 아니고 귀찮아서 안 내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낼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세금 이거 준조세 성격이 있으니까 세금 안 내고 좋지 뭐 우리는 좋지라고 시민단체니까 우리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에게 유리하면 좋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KBS 그리고 EBS 이런 공영 방송들이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공영방송은 있어야 된다는 게 공영방송의 가치가 엄청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영방송이 문제가 있으면 그걸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게 우선이지 분리징수부터 요구해서 KBS를 완전히 망하게 하겠다라는 겁박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 민원인의 판단이었죠. 네, 그런데 그래서 수신료 거부나 이런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안 했고 안 그리고 했죠. 정말 문제가 있을 때는 수신료 납부 거부는 할지언정 분리징수는 안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납부를 하지 않겠다고 한 적은 있었어요. 중간중간에. 네, 그리고 민원연이 또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것은 수신료 인상 반대는 했죠. 네. 검증된 후에야 공영방송의 역할을 한다고 보여준 이후에야 논의가 가능하다는 게 지금도 민원연의 저희가 뭐 입장이고. 인상을 말한 적 지금도 저희는 뭐 수신료 인상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네. 주장한 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간에 자유한국당은 여태까지 수신료 올려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찬란하게 여러 번 있어요. 그걸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분리징수는 말 그대로 KBS 수신료를 안 내서 돈으로 압박하겠다. 자유한국당의 전략이 그겁니다 지금. 네. 예. 그런데 사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망한 수준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기네가 통제하고 장악했을 때는 수신료를 올려주려고 했고 자기네들 손에서 딱 벗어나니까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돈으로 압박하겠다. 수신료 안 내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또 네.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여당 되면 또 수신료 또 이제 올려주려고 올려야죠 하겠죠. 그때는. 그래서 떡밥을 뭐야 이게 말 안 들어 확 뺏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요. 2003년에는 자유한국당이 한나라당이었고 야당이었어요. 이때는 지금하고 똑같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 운동을 했어요. 똑같아요. 근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갑자기 수신료 인상안을 기습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네. 기습. 네. 근데 이명박 정권 당시에 KBS가 어느 정도로 망가졌냐면은 이명박 정부가 진짜 출범하자마자 무섭게 KBS, MBC, YTN을 완전히 그렇죠. 무너뜨렸거든요. 완전히 맞아. 장악했거든요. 그래서 20년 만에 KBS에서 대통령 주례 연설이 부활합니다. 이거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다 혼자 나와가지고 라디오 네. 연설도 하고. 네. KBS가 20년 만에 주례 연설을 부활시키고 4대강 관련 보도를 전부 다 의혹을 은폐하는 식으로 하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때 한나라당이 수신료 인상을 추진했었어요. 심지어는 KBS 수신료를 얼마나 인상해주고 싶었는지 민주당의 수신료 관련 회의 녹취록을 불법으로 KBS 기자가 얻은 다음에 그거를 한성교 한나라당 의원한테 몰래 전달해주고 이거를 폭로합니다. 이거 뉴스타파에서. 예, 이걸 뉴스타파가 단독 보도했죠. 네. 예, 이런 엄청난 일이 있어요. 얼마나 수신료를 너무 인상해주고 싶어. 싶으면 민주당이 어떻게 하고 있나 그거를 불법적으로 녹취를 받아가지고 심지어 KBS 기자가 세상에. 예, 그런 일까지 했던 게 자유한국당입니다. 네. 그리고 세월호 참사 관련 왜곡 축소 보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찬양 보도로 역시 문매를 맡고 있던 2014년 5월에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KBS 수신료 인상안을 기습 상정했. 새누리당이 KBS 수신료 인상안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단독으로 상정해 야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한선교 미방위 위원장은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어 KBS 수신료를 현행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 심사 소위로 내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야당 소속 미방위 의원들은 전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채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안건은 여야 간사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만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KBS 수신료 인상안을 안건에서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KBS 수신료 인상안을 기습 상정했지만 역시 여론이 너무 좋지 않아서 불발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KBS를 자기네 부속물 정도로 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뭐 유정현 당시 홍보수석이 보도국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뭘 빼달라 녹음을 다시 해달라. 예. 그때로 돌아가고 배경 싶다는 비판하지 소리죠. 마라. VIP가 봤다 뭐 이런. 예. 아무튼간에 뭐. 네.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요. 저희 계속 말씀드리는데 수신료 분리징수 이게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혹하는 카드예요. 너무 아깝거든. 한 푼이라도 안 내면 좋거든. 그래서 예. 그런데 여러분 수신료가 정말 KBS가 정말 문제가 많을 때조차도 수신료를 안 내서 KBS라는 조직이 아예 없어지는 것이 우리 사회에 더 이익인가를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 사회는 이런 민방으로 가능한 JTBC가 잘하니까 괜찮아? 그렇지 않아요. JTBC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같이 만들어 나가는 공영방송이 정론을 펼치는 공영방송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공영방송을 유지하기 위해서 징수되는 국민 전체가 같이 공동으로 그 부담하는 준조세예요. 국민의 그래서, 재산이니까 네. 시청료도 일종의 조세로 세금으로 봐야 된다. 이게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단이기도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거를 내고 싶은 사람만 내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부담하고 적게 징수하는 게 낫다는 거죠. 외국은요, 뭐 영국이나 이런 데는 지금 한전처럼 이렇게 징수 안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막 굉장히 비싸요. 비싸. 지금 2,500원 지금 수준이 아니에요. BBC가 만 얼마예요? 예, 만 얼마, 18,000원인가 막 예.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비싼 거는 진짜 가가호 방문해서 그거를 이렇게 하는 그 어떤 뜯어내는 비용 있잖아요.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비용이 거기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전으로부터 자동으로 이 진수되는 것은 우리 전체가 저렴하게 그 어떤 징수하는 방식이 싸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싸더라도 많은 사람이 내기 때문에 또 효과가 있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공영방송에 대한 어떤 그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면은 반드시 지어야 되는 의무적 부담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구에 이 목소리에 이렇게 이거는 내가 그냥 수시로 쓸 수 있는 카드다라는 생각을 버려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네. KBS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시각이 얼마나 근시안적인지 알 수 있죠. 무조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살려야 돼. 아니면 죽여. 뭐 이런 건데 한 나라의 제1야당이 할 수 있는 생각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으로 자꾸. 그러게요. 네, 아무튼 민원연의 입장은 시청료는 수신료는 어느 정도 준조세적인 성격으로 봐도 된다. 네, 네. 네, 공영방송이 그 겁니다. 정도로 중요하다. 네. 그러면 공영방송이 할 수 있는 공영방송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수신료 말고요. 이제 KBS 이사회를 장악, 그러니까 KBS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려고 하는 이 노력에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어떤 카드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우리 민원연 입장은 뭔지 좀 얘기해 볼게요. 지금 국회가 KBS 결산 심사를 2~3개월 앞대어서 다음 달에 하겠다, 8월 달에 하겠다 하면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건데 그 방송법 개정안이 두 개입니다. 지금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수신료 분리징수. 분리징수. 또 하나가 있는데 이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법 개정안이에요. 이것도 자유한국당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KBS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는 어떤 그 전략 이게 이제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KBS 이사회가 KBS 이사가 11명이에요. 네. 11명인데 지금 방송법에는 그냥 관련 전문가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네. 그래요. 그런데 그동안 관행적으로 4대4로 여야가 나눠 먹었어요. 여가 7. 네. 야가 4. 네. 대통령 포함 여가 7이고 나머지가 4입니다. 여야 정치권 정당들이 그렇게 관행적으로 자기네가 추천해서 그냥 대통령이 임명했던 거예요. 네. 근데 원래는 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7대4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KBS 장악이 극심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어땠겠습니까? 이게 7대4니까 이사회가 완전 그냥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한나라당 완전 놀이터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사회가 KBS의 이사회가 KBS의 운영을 사실상 책임지고 있는 KBS 이사회가 이명박근혜 정부의 KBS 장악에 부역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만 거죠. 그래서 회의를 보면은 소수의 야당 이사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 하고 퇴장하는 일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왜냐하면 7대4니까 쪽수가 안 돼요. 뭐 다수결 뭔가 하면 안 의사 되니까. 결정을 할 때. 이거 MBC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런 상황이 반복됐던 것이죠.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뭘 주장하냐 그러면요. 여야 그 이사회 구성을 여야 7대6으로 하는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자. 이거 민주당이 냈던 개정안인데 왜 빨리 안 하냐 하면서 이번 8월에 이걸 하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상한 점은 그런 걸 민주당이 냈다고 이상하죠? 네. 이게 이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개정안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특히 박근혜 정부 때 KBS 장악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MBC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MBC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기 때문에 MBC 네. 얘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문진 이사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2016년에 그래서 법안을 개정을 하나 냅니다. 여야 구성을
7대 6으로 하자. 이때 당시에는 이게 민주당이 낼 수 있는 최선의 고육지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차악이었어요. 차악. 왜냐하면 2016년에는 너무너무 이 방송 KBS, MBC 장악이 심각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뭔가 양보해 줄 거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시민사회와 민주당의 생각은 뭐냐면요. 이제는 어느 정도 KBS, MBC가 정상화 궤도에 올랐으니 국민 손으로 뽑게 하자. 그렇죠. 이사회를 아예 국민 손으로 뽑게 하자. 아예 정당이 입김을 넣을 수 없도록 법에 명시를 하자. 뭐 이런 거예요. 그쵸. 그래서 사장도 국민이 뽑게 하고 이사회도 국민이 뽑게 국민 추천위원회 뭐 이런 걸 만들자. 이게 이제 다른 박홍근안 말고 다른 민주당의 예를 들어서 이재정 의원의 안이라든가 아니면 추혜선 의원 안이라든가 이런 안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2016년 당시에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야 이거는 너무너무 심각하고 새누리당이 예를 들어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이 국민 손으로 뽑게 하자 그러면 했겠습니까? 해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7대 4는 너무 불합리하니 7대 6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런 거를 예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최순실 터지기 전이었거든요. 박홍근 의원이 개정안을 낸 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KBS 이사회 박문진의 의사 결정 과정을 그나마 합리화할 수 있는 게 야당의 몫을 조금 늘려주는 거였어요. 물론 그것도 이게 중요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때 당시에는요 이 박홍근 의원한 쳐다도 안 봤습니다. 당연하지. 자기네들이 네, 여당인데. 처리는커녕 상정도 잘 안 해주려 그랬어요. 네, 상정도 안 해줬죠 실제로. 근데 이제 그걸 또 받은다 이거지. 그랬다가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게 좋거든. 지금 자기네가 야당이 되고 보니 7대 4인 지금 상황보다는 7대 6이 되면 자기네들이 KBS에 입김을 넣을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거를 처리하자고 하는 거예요. KBS 수신료 거부랑 똑같습니다. 자기네 손에서 KBS가 벗어나니까 또 지금은 태도가 달라지는 그런 태도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희도 사실 이게 우리가 원죄가 있죠. 왜냐하면 박홍근 안을 우리도 찬성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찜찜하고 이제 힘들어요. 그동안 쭉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 이제 촛불 이후에도 박홍근 안을 계속 우리가 동의를 했던 거는 아니라고 계속 이제 언론노조 그때 당시 KBS, MBC 노조 위원장 그리고 언론노조 위원장이랑 저희가 약간의 그 긴급 회의 같은 것도 몇 번 했어요. 간담 우리끼리 이제 민원연의 몇 분들하고 같이 이게 이 안이 박홍근 안이 지금은 굉장히 그나마 유일한 남은 카드지만은 이게 바람직한 제도는 분명히 아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법적으로 국회가 지배구조로 개선하는 거에 법적으로 이게 명문화되는 거 아니냐. 그동안에는 아니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나 이게 안 좋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뭐 특히 당장 그 법이 그때 통과되면은 바로 거기 부속 조항으로 당장 사장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사장을 바꿀 수 있다는 그 카드 때문에 이거를 밀어붙이고 있지만은 KBS, MBC 노조가 이것이 굉장히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이게 후퇴하는 법안이다. 이게 명백한 태국인게요. 네. 박홍근안은 지금 상황에서 지금이나 사실 2016년 때나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법안이에요. 왜냐면은 여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박홍근 안에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 그 밖에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으로 아예 이사회를 구성하는 여당 야당이 7대 6으로 한다고 명시를 해버린 거예요. 방송법에. 그러면은 사실 여야 정치권이 KBS를 좌우하겠다는 걸 법으로 명시하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 민원연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민원연이 절대 이건 오히려 반대 성명을 내야 된다 지금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민원연 내부에서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동의해 준 것은 어찌됐든 아까 말씀드린 부칙으로 지금 당장 사장을 그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박홍근 안이 그나마 자유한국당이 받을 수 있는 안이라고 그때 주장했기 때문이었고요. 맞아요. 그나마 대화가 되는 안이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특별다수제가 들어가서 특별다수제를 때문에 아주 극한적인 그 또라이는 못 오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을 또 여기에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던 이 박홍근 안이 나온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계속 버텼어요. 안 해준다고 그랬어요. 논의를 잘 안 해주세요. 논의를. 그랬는데
촛불 이후에 촛불 전국 이후에 특히 이제 사실은 우리 이용마 기자가 무슨 저기 촛불 집회에 나와가지고 사장 손으로 뭐 사장은 국민 손으로 뽑아요 막 이렇게 막 맞아요. 연설했잖아요. 이번에 박근혜 게이트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어찌됐든 언론에서 출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 우리가 박근혜 게이트의 진실을 일부나마 밝혀낼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언론과 검찰의 인사권을 국민에게 돌려줘라. 왜 그렇게 못합니까? 대통령도요, 우리 국민들이 뽑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 왜 국민들이 못 뽑습니까? 공영 언론사 사장 왜 국민들이 못 뽑습니까? 국민들이 그들을 뽑을 때 그들이 국민들의 눈치를 보게 돼 있습니다. 많이 그러면서 했습니다. 우리가 약간 깨달음을 얻은 바, 이제는 KBS와 MBC의 이 이사진들과 그 사장을 뽑는 거에 있어서 더 이상은 국회의원들한테 맡기면 안 된다. 그렇죠.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다 그동안 해줬는데 그렇다면은 이제는 국민의 손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라고 했고요. 그런데 KBS 이사회나 MBC 이사회 전체를 우리가 국민 손으로 뽑는 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사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는 어찌됐든 기존의 방통위에서 하던 방식대로 어떻게 뽑아 보는데 사장은 우리가 그런 사장 추천 그 지난번 KBS 사장 뽑을 때처럼 국민의 의견이 마냥 많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가자라는 것이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재정 안이에요. 그리고 최혜선 의원안은 이사 자체를 국민의 손으로 네, 뽑자는 이사 추천 아니에요. 국민위원회를 두 설치하자는 가지가 아닙니다. 따로 그러니까 다른 아니에요. 이재정 안은 사장만이라도 그리고 최혜선 안은 아예 이사 전체를 국민 손으로 뽑자. 그런데 이 두 개의 다른 대안이 나왔잖아요. 그럼 박홍근 안으로는 이제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퇴보니까. 네, 그래서 병합해서 다시 심리하고 최소한 국회에게 그들 명문화해서 당신들이 그렇게 나눠 먹기 하게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이걸로 해줘, 이걸로 그러니까 해줘, 자유한국당 이걸로 입장이 해줘. 바뀐 거죠. 박홍근 안으로 통과해. 그러니까 이게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나 그때 당시 이 법안에 2010년 당시에 박홍근 안을 찬성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민원연의 입장이나 어느 정도 자유한국당보다는 할 말이 있는 게 2016년 당시에는 그때 최순실 사건 터지기도 전이기 때문에 이게 네. 박홍근 안이 2016년 초에 나왔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는 아주 점진적인 진보였어요, 이게. 왜냐하면 7대 4는 완전 그러니까 정당이 나눠 먹는다는 전제 하에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네. 그 전제하에 7대 4는 완전 비민주적이죠. 일방적인 구성이죠. 근데 7대 6으로 한다는 거는 정당이 한다는 전제 자체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이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점진적인 진보였다고요. 의사결정 과정을 조금이나마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최순실 사태가 터져가지고 사태가 완전히 확 진보된 거예요, 지금. 사태가. 세상이 바뀌었지. 세상이 사실. 완전히 그때 당시에 생각했던 그 점진적인 진보보다 확 넘어서 진보를 해버린 거죠. 한 단계 더 넘어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그때 당시에는 진보였지만 지금은 퇴보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민주당과 우리 민원연이나 여러 시민단체는 아주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점진적인 진보를 생각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한 단계 넘어가 버린 겁니다. 지금 KBS, MBC 사장 다 사장 선출 과정에 국민 의견 수렴했어요. 그렇죠. MBC는 방송도 했어. 네. 예, 유튜브로 방송도 했다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상황이 완전 바뀌었기 때문에 사장과 이사를 국민이 뽑자 이런 논의를 해야 될 시기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린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예전에는 진보였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으니 더 큰 진보를 내다보자 이렇게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자꾸 더 뒤로 가자. 아니야, 너네들 예전에 이거 하자며. 뒤로 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돼버린 그러면서 거죠. 계속 예.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는 그래. 너희들이 예전에 니들이 했던 거잖아. 니들이 하자고 네. 박홍근한 니들이 낸 거잖아. 너희 민주당 말 당론이잖아. 바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당론인 박홍근 안을 다시 제고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네, 얘기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에서도 이것이 당론이라고 이제 완전 당론이 아니고 다른 것을 병합해서 같이 심리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너희들 예전에 그 공론 그러니까 이게 니네 당론이었어. 그러니 이걸 해. 그러니까 민주당은 난감해하지 말고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 니네도 어차피 받아주지도 않았지만은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대화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진보였다 이게. 네. 근데 지금 국민이 촛불 아니, 시민들이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아니 니네도 안 받아들였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와서 하는 이유가 이제 뭐냐. 와서 왜 그러냐. 저희가 뭐냐.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네. 8월 달에 이 방송법 개정안 이 지배구조 개선 관련 얘기를 하면서 논의를 하면서 이재정안과 추예선안도 같이 하겠다고 그러는데 자유한국당이 해주겠습니까? 절대 안 듣죠. 절대 안 해줍니다. 이재정안과 추예선안은 아마 얘기 자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럴 때 네. 민주당이 그럼 우리도 절대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해야 옷을 박아야 되는데. 민주당이 그러지 않고 어영부영 넘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함이 맨날 있는 그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특히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민주당은. 언론 관련된 이슈는 항상 뒷전이어서 다른 것을 흥정하는 과정에서 언론을 그냥 묻어서 계속 양보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KBS로 자꾸 거래 대상 지금으로 취급해요. 예. KBS, MBC를. 네. 참. 그래서 저희 오늘 마지막 결론은 제발 KBS를 국민한테 돌려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정치권이 공영방송에서 손을 떼어야 합니다. 진짜 KBS가 방송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시하고 그리고 운영은 개판으로 가면 안 되죠. 그런 거는 감시해야 되지만은 지금처럼 지배구조를 자기네들이 장악하고 이렇게 저렇게 사장도 뽑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 태도를 일단 버려야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KBS 그 방송을 가지고 요즘 저 자유한국당이 하는 뻘짓 있잖아요. 이런 것은 진짜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 언론 장악 시도다라고 그렇죠.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KBS가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KBS를 9년 동안 이명박근혜 정부 동안 장악하는 그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일들 그런 일들 보면은 진짜 외국에서 보면은 거의 이게 교과서에 나와야 될 정도로 충격적인 일들이에요. 그렇죠.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그런 공작들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게 다 불법이라는 게 또 다 나오고 있죠.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전 수석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현행 방송법 4조는 외부의 개입 시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설령 이 전 수석이 전화로 한 요청이 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수석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도 상실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자유한국당이 지금 KBS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뭐라 말할 입장이 아니다. 염치가 있으면 사과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찌됐든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만간 이제 국회 앞에 가서 기자회견하고 난리를 한번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8월에 그 결산심사 한다고 하면서 분명히 이 논의가 시작되는데 우리 지난 작년인가요? 올해 5월에도 한번 또 이래가지고 막 호들갑스럽게 우리가 기자회견하고 그러니까 지금 국회만 열리면 이 문방이나 가방이만 열리면 이 법안 가지고 박홍근안 통과시키겠다고 자유한국당은 벼르고 우리는 가서 거기서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민주당은 어때요? 민주당은 계속 늘 안 할 것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렇게 병합 심리하겠다고는 얘기하지만 늘 힘이 없다는 그런 그래? 의지가 없어 보이는 의지가 없어 거예요. 보여요. 우리 예. 되게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그래서 지금 언론 단체들 긴급 이렇게 논의 이것에 대한 대안 논의도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국민들이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KBS와 EBS 등의 이 지배 구조를 국민 손으로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국회에 그대로 맡겨서 여야가 나눠 먹게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지금 자유한국당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티오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쇼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판을 강하게 해주셔야지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뭐 KBS 수신료고 뭐 지배구조 개선이고 이렇게 어려운 말로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본심은 KBS를 다시 그 전으로 지네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싶은 겁니다. 네. 예. 시작할까요? 방통위 조선일보 JTBC 팩트체크 자유한국당 연합뉴스 300억 SBS 태영 박수환 문자 뉴스타파 동아일보 동아투이 MBN 차명진 방심이 이상로 TV조선 민영삼 미디어오늘 방정우 언론에 대해서 꽤 아는데 민원연에서 다 봤지. 언론과 무제한 친해지리 민주언론 시민연합. 미련 곰탱님이 지난 7월 27일은 BW의 생일이었다고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가 감사하네 왜? 생일 파티는 잘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저도 너무 웃긴 게 주말에 제 페이스북을 보는데요.
작년 생일 파티, 재작년 생일 파티, 막 3년 전 생일 파티까지 다 뜨는 거야. 페이스북 작년 추억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래서 아니 내 핸드폰에는 무슨 BW 생일 봉축일이라고 써 있더라. 봉축일 특집. 봉탄일, 봉축일 막 난리 났어.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웃겼습니다. 네. 그리고 미련곰태님이 댓글을 여러 가지 달아주셨는데요. 아무튼간에 조선일보에 대해서 쭉 얘기했어요. 이번 주에도 빵뉴스 미타일 방송까지 기대하겠습니다라고 네. 하셨고요. 그리고 이채정님. 이채정님께서 네. 아이고. 통계는 흐름인데 여기에 5,000원, 10,000원 이렇게 15,000원이나 네. 후원을 하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후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리고 우르무치님 너무 잘 들었어요라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옥수수 여름차님께서 이대로 좋은 보도 편에 1,000원을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련곰탱님이 사진을 쫙 올려서 이달의 좋은 보도상 시상식한 거를 쭉 캡처를 해주셨습니다. 네. 옥수수 연차님 글도 있네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활동가 여러분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요즘처럼 언론이 개판인 경우가 없네요. 우리 민원연 팟캐가 더욱 알려졌으면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댓글도 봤는데요. 마음에 드는 댓글이 있었어요. 아잘리아님. 네. 요즘은 뉴스공장만큼 좋습니다. 수고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칭찬을 세상에. 와, 뉴스공장하고 비교가 되는. 그러니까 DBS 소리님 감사합니다라고 써주셨어요. 예, 감사드리고요. 저희 지금 워낙 보고서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아마 빠르게 하루에 2가지 이야기씩 해서 이번 주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인사할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시청해주신 꿈과 희망을 여러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KBS 시청해주셔서 9뉴스 오늘 순서 모두 SBS는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회원님,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론 감시는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시고 회원님은 회원님의 정신 건강만 신경 써 주십시오. 민원연은 멘탈이 강한 조직입니다. 봤던 기사도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